제가 이제 좀 리포트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리포트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락색이 보이죠. 현재 자리가 저점이라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상태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한 6,50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무조건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하락이 어제나 아니면 오늘이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보고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가격은 한 5K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하나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캔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시간봉 캔들로서는 꽤 꽉 찬 음봉인 것 같은데, 네, 음봉 형태가 안 좋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현재에서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한 7K까지도 못 줄 거고, 이때도 한 6,800이 이제 마지막 이제 반등 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게 반전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음,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작도했던 대로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잠시만요. 펜 좀 켜보고. 저는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잠을 못 잘 것 같고, 현금 대기 중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은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코인베이스 차트고, 일단은 뭐 쐐기 형태로 빠졌던, 안녕하세요 가태분님 반갑습니다. 일단 쐐기 형태로 차트가 빠졌던 부분에서 하락 이탈, 이게 이제 상승 쐐기 형태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상승으로 발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빠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서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이 6,500달러를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 그리고 과거의 피보나치 구역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거의 뭐 되돌림을 886까지 지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좀 많이 나왔다. 이 정도 되돌림이 나왔으면 이제 더블 바텀까지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즈라미님. 그래서 현재 오늘은 중요해요. 오늘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전에 있던 저점을 깰 것인가, 깰 것인가, 이 자리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제가 작도를 해둔 뭐 제가 좀 의미있게 본 피보나치 구역은 6K 그리고 5K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6K와 5K의 또 중간 레벨인 뭐 5,500달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5,500도, 왜냐면 이 피보나치 구역에서의 절반 구역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안녕하세요 둘라님. 야, 둘라 TV로 바꾸셨네. 제가 알기로는 둘라님도 이제 게임 스트리밍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응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뭐 크게 해석할 게 없어요. 직전 저점 더 깨는가, 더 깬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두어 달 전에 이야기 들었던 거는 한 평균 낙가 한 5K 정도 선에서 매집해볼 의향이 있다. 언제까지? 내년을 보고. 영상 편집 위주로, 편집 영상 위주로. 그것도 좋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드라님은. 그래서 5K 평단가를 좀 맞추고 언제까지? 내년까지. 제가 내년을 보는 이유는 크게 없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내년을 보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작업을 할 것 같다. 밸류에이션 작업을 할 만한 시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도 거래소겠지만 거래소 이외에 다양한 업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몇몇 국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해외 프로젝트도 지금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에 대한 혈안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봤을 때는 내년쯤에는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고 싶어 한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이거죠. 오늘 포인트는 더블 바텀, 그리고 깨어진다면 어디까지 6K 깨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저는 깨진다라고 관점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트코인 차트가 내년 이제 반감기란 이슈를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네, 맞아요. 네, 반감기 이슈를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결국은 차익 시장이잖아.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좀 비싼 가격에 팔아줘야 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만큼 비싸게, 예전에 300만원이나 500만원짜리였던 물건을 며칠 뒤에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근데 현재는 그런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있어도 좀 멀리 남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재료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내년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을 홀드하느냐는 그때 가서 따져보려고요. 저는 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주변의 기술자분과 듈라님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이제 기술자분들, 그리고 뭐 하이엔드급 인력분들과 좀 이야기 내본 결과,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채굴 최상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채굴 풀들이 남아가지고 높아진 난이도에서 채굴을 할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때 이후에 사업성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기 이후에 무조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음표로 두고 싶어요. 예. 저는 비트고수를 나왔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좀 나오고,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채굴되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해져 있진 않고, 채굴하고 있는 그때 당시 풀이나 이제, 풀들을 확인해야 되죠. 네, 네, 맞아요. 던지는 게 정배입니다. 네. 던지는 게 정석이죠, 사실은. 던져야, 일단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수익 실현을 한 뒤에, 제일 무난한 거는 수익 실현한 뒤에 나머지를 추세로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최대한 수익 실현은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은 이게 좀 접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채굴되는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2배, 그리고 채굴된 양이 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볼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생각이 될 게 그때 당시에 채굴풀들이 얼마나 채굴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왜 일단 먼저 반감기 이전에 10개를 생산하던 게 반감기 이후에 5개가 아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난이도. 이걸 그래서 이게 꼭 5개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최단성도 좋고 해서 10개를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망해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한 개만 채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해시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고, 음, 일단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신데, 이하라님.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은 유의미한 반등은 조금 나오네요. 저점을 한 번 더 낮춰버렸네요, 순간적으로. 5분봉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순간적으로 한번 낮췄습니다. 저점을 한 번 더 낮췄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봉이라고 해도 일단은 추세가 좀 틀어져야 돼요, 이거.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몇 분, 좀 제 주변에 몇 분들, 뭐라 해야 되지, 최소 5년에서 7, 8년? 7, 8년 시장을 보셨던 분들 중에 한 70% 이상이 이번 반감기 때 나와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요. 어, 음.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채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세요. 채굴에 대해서. 네, 채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세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 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다니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뭔지는 이해했어. 그런 면에 그래서 비트는 충분히 자기 몫을 합니다. 근데 테더는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버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테더는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재료인데, 네, 맞아요. 세탁용이 가장 좋은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의 펀더멘털은 세탁용이에요. 세제죠, 세제죠. 안녕하세요, 후라님.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에 많이 들어오시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좀 긍정적인 면에서도 시장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려고 해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게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결제용으로 쓰인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결제용으로 쓰여서 이미 이게 비트가 결제용으로 쓰이고 많이 안녕하세요 시모님. 이더리움 자체는 자기 갈 길 가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먼 오랜만이구만. 잘 지내십니까? 이더리움은 자기 갈 길이랑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채굴 쪽을 등지려고 하는 거죠. POS 전환은 뭐 100% 전환은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암호화폐가 가격을 유지시키는데 드는 게 진짜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이게 커요. 너무 커요. 이게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단 수익이 없어. 그럼 오래 가냐? 모르겠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에서 얼마나 던지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일단 총선이란 반감기라. 총선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세나 뭐 다른 세금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죠. 비자금이나 그리고 이번에 숙제 하나 중국의 암호법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분 지금 한 4분 정도께 여쭤보았는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온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암호법이 결국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라는 데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자국 내 자본이 빠져나갈 루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일단 100% 막으려고 해도 비트는 장외로도 합니다.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비자금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다양한 이제 저 컨텐츠도 많이 보는데 요즘 선물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늘대요. 그렇게. 근데 일단 사이클인 것 같아요. 사이클. 주식 시장이나 뭐 펀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이클에 맞춰서 가는 거라서 저도 비트코인 시장도 이게 사이클에 따라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주춤하다고 또 내년에 올해 3, 4월 같은 시장세가 나오면 또 으아 가자 이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좀 주춤하더라도 내년에 올해와 같은 또 으아 가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이너하죠. 이게 여기 시장이 좀 단점이란 게 뭐냐면 크립토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꾼이라고 보는 성향이 짙어요. 제가 아시는 분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진짜 너도 나도 알고 크립토에 계신 분들은 너도 나도 아는 거래소의 대표가 그 나라 증권사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 운으로 벌거나 그냥 코딱지만 한 시장에서 뭐 벌었다고 뭐 인정을 못 받아요. 아유, 엄청 벌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요. 여기 네, 그 정도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 시장에서 가가지고 증권사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나 돈 많이 벌었어 나랑 같이 뭐 사업 하나 할래? 야 너 그렇게 본 걸로 우리한테 비비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인식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이게 조금 큽니다. 커요. 이게 좀 많이 큽니다. 네,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큰 회사예요. 너도 나도 웬만하면 우리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 재밌는 게 거래소가 많이 번다 많이들 생각하는데 지금은 알아보고 다닙니다. 진짜 거래소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비트스탬프, 크라켄 이런 애들 기본에 충실합니다. 얘네들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얘네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여기 시장에서 이걸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 이게 상장 상장 상장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상장비, 상장 토큰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얘네들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얘네들이 어떤 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지갑도 많이 보세요. 지갑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존이죠. 네, 맞아요. 여기 업계에 와서 저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본질이 뭔가.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알트코인들 유망한 거 찾기, 이건 초반에 거의 뭐 한 달 안에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본질이 뭔가를 진짜 많이 파고들어. 이게 왜 비트가 여기 시장에서 필요하냐? 태도가 왜 뭐하냐? 얘네들 알트는 뭘로 수익이냐? 이걸로 조금 봤어요. 거래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조금 아무래도 여기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짜릿함, 다른 말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장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 역시도 약간 그랬기 때문에 ICO 하나 대박 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ICO 하나 대박 나면. 그런데 이제 ICO는 저도 작년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ICO도 작년에 저 진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한 2천만원치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ICO를 2천만원치 정도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수익을 보면서 누가 어떻게 이걸 또 엑시트를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언리미티드님이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여기 시장에서의 뭐라 해야 되죠? 여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역치가 높아요. 역치가 높습니다. 3%?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진짜 거의 몇 달이죠? 세 달 가까이 매매를 안 했네요. 이제야 조금 매매를 할 가격이 왔어요. 너도 나도 제가 막 하락장세의 시작이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엄청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와, 제가 이때 이야기했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때 이야기했네요. 하락장 초입에 대한 염두를 좀 하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좀 좀 안타까운 게, 근데 이게 시장이 너무 싫은 게, 이렇게 물리고 버티는 게 일상처럼 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트코인이야 좀 물린다 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알트는
태생적으로 힘들어요. 100% 그러니까 0%는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이게 살리는 것보다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 그래요. 너무 그냥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리플 현금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현재 리플 현금화는 오늘, 저는 오늘 어떻게 시장을 봤냐면 리플이 오늘 좀 먼저 미리 빠졌거든요. 오늘 시장을 좀 깊게 오늘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오늘 딴 이야기 좀 많이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자 먼저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오늘 비트코인이 빠지기 전에 먼저 리플이 빠졌습니다.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긴 했었어요. 자, 비트가 빠지기 전에 리플이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알트들의, 리플 말고도 다양한 알트들이 비트 전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알트들을 비트화나 테더화 시킨 거예요.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최근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도 타이밍들을 오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비트 하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오늘 털지를 못했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뭐냐면 비트 상황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6,500달러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를만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 못 지켜주면 그냥 손절하고 밑에 자리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비트도 여기 자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직은 팔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현재는 좀 애매하죠. 200원 중반 초중반대로 왔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 리플이 가지고 있던 무제한 행보구역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뭐 리플도 비슷하게, 알트코인도 떨어지면 다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6,500달러를 지켜주면 난 들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못 지켜주면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6,500달러 지키고 반등하면 지금 자리가 저점1 가능성이 한 30%라고 봅니다. 이상 50%까지 올려서 해석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를 잘 지켜 반등하면. 하지만 아직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아직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야에 방송을 킨 거예요. 오늘 저 잠 안 자요. 이따 롤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골골대고 있어요. 메로나가, 고양이 이름이 메로나거든요. 골골대고 있어요. 메로나, 모니터 뒤로 숨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귀엽습니다. 메로나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은 좀 이야기 좀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 오늘 추격샷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업계 내 일을 할 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간도 타이트하게, 그리고 엑시트 전략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여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 업체들 다 찔러보고 다닌다고 시간을 한 달 이상 씁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은 속전속결이에요. 저러다가 시기 놓치고 뭐 시장은 매수세가 계속 오고, 예산만 연중에 던지고 끝 하는 프로젝트 수두룩 빽빽 빽빽. 이거는 제 이제 경험담입니다. 정말 많았어요. 결국 사기꾼한테 가더라고. 진짜 열심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해드리고, 저 솔직하게 하게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결국은 사기꾼한테 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많았어. 맞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더 크게 볼 게 없네. 아직은 좀 더 빠지냐, 빠르게 바로 극적으로 빠지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켜졌다라고 확신을 가지기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7천. 지한이 형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뭐 큰 건 없는데, 뭐 큰 건 없어요. 뭐 큰 건 없는데 뭐좀 맞아요. 또 이따 또 특이사항 생기면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네, 뭐 저번은 모르겠어요. 바로 엑시트를 한지 안 하고 모르겠는데, 그냥 음, 제가 봤을 땐 그냥 유명해져 버린 마케터.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헥트님 아시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헥트님이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8월에 비트 시장은 리딩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딱 느꼈거든요. 와, 이분은 감각이 정말 좋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중앙화되어 있고 스탑 헌팅이라 보죠. 그리고 변동성이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내 마음 모릅니다. 이유는 변동성이 커져버려서 그만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스트링 몽키스라는 팀에서 비트 리딩을 안 한 거예요. 몽키스라는 팀에서 비트만 뺐어요. 선물은 다 하신 그 사이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분 전 정말 감각 좋다고 생각했어요. 헥트님이 스트림 몽키즈잖아요. 헥트님이 스트림 몽이신데 거기에 사이트가 있어요. 한 달에 3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30만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 선물 다 아는데, 근데 하시다가 7, 8월쯤에 중단하셨습니다. 근데 딱 그때 중단할 때 저는 되게 감각 좋다더라고요. 그 공지를 안 쓰셨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공지를 안 썼어요 그때 당시에. 한번 볼까? 여기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도 없네. 아무튼 되게 저는 감각 좋다고 느꼈어요. 저는 언제 판단했냐면 3,000달러 빔 나오고 확신했고요. 8, 9월에 이거 너무 시장이 인위적이다 라고 생각했어. 저는 이때 확신을 했고요. 이때 인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서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 이때 가장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이탈을 하신 걸로 알아요. 이때 정말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이탈하셨거든요. 그냥 시장을 이때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이때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저 이분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감각 좋다. 그때 당시에서도 깔끔하게 떠나시는구나 고잉 쪽은 생각했어요 그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포 세력이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점유했다. 최소 60%. 그거네요. 그 비트는 시황은 읽어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건 리딩, 유로 리딩입니다. 저 아는 분이 헥트 스트릿 몽키즈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이야기 하시더라고. 네, 리딩만. 네, 그래서 아예 리딩을 안 하시는 걸로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60% 이상은 점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0불 나올, 그러니까 3,000달러
정도까지 상승은 솔직히 몰랐다. 당시에 그날 3K 빔 쏠 때 뭔가 하나 하면서 8.5K 까지 슈팅은 주고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날 전화하고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올라갔어요. 이때 올라가는 찰나 끊었거든요. 이때 제가 역지정이 나갔어요. 전화 역지정 나갔고 전화한 중 역지정 나갔고 400 물렸어요. 이거 역지정 나고 400 물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소리는 했는데 그때 근데 만 400달러 치울 줄 몰랐어요. 저는 이때 와 미쳤구나. 이건 축포인가? 우리 이만큼 점유했다고. 전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미쳤네 이거. 자 그럼 마지막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하고 방송 종료할게요. 자 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지금 가장 뭐죠? 관심도가 떨어졌다 는 상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래소들은 거의 다 몸만 돌아간다. 자 슬슬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 이거예요. 위든 아래든 원웨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핸들한다 생각하면 한번 누르고 올리겠습니다. 저라면 이거 가능하다 생각해요. 지금 작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개인들 관심도 엄청 멀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슬슬 작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와, 메로나, 아빠 살고 싶어. 깐부 형, 힘내, 파이팅하고 나 형 계속 응원한다. 그리고 도와줄 일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네, 게임 방송도 해야 되겠어요. 네, 다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들 푹 주무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심야 방송 다음에 그냥 안 남기고 해야겠다. 생방송에 볼 수 있게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